자, 이번에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림과 같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연두색 동경이 있어요. 그리고 단위원과의 교점을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사인 세타는 현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인 세타는 뭐였죠? R분의 Y다.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R은 현재 지금 1이고 Y 좌표는 그냥 Y예요. 네, 그래서 얘는 Y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였는데 단위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R이 1인 상황.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인데요. 자, 방금 X가 뭐라고 했냐면 코사인. 그다음에 y는 사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관계입니다. 두 번째, 이 점 P가 우리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단위원은 여러분 원의 방정식 기억나시나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즉 1이다 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x값은 코사인 세타였고 y값은 사인 세타였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 단위원의 방정식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들어갈 테고요. 그 값이 바로 1이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두 가지, 휘리릭 지나갔지만 성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는 사실. 또 하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뭐다? 네, 1이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인 세타를 제곱한다라는 것을 사인 제곱 세타라고 씁니다. 네, 괄호를 없앨 때 절대 사인 세타 제곱이 아니고요.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기가 세타인 각에 대해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중에 하나라도 주어진다면 나머지 값들도 구할 수 있다라는 꿀팁이 생겼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각 세타가 제3,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인과 탄젠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아까 성질 중에 한 가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사실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코사인을 알고 사인을 한번 구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인 제곱이라는 것은 1에서 코사인 제곱을 뺀 것과 같고요. 지금 주어진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4분의 3을 제곱하면 16분의 9, 즉 16분의 7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사인 제곱이요. 그런데 여러분, 사인 제곱이 16분의 7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라는 값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맨 첫 번째 볼까요? 각 세타가 제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4분면에서 삼각함수의 그 양의 값을 갖는 애들을 정리를 했었잖아요. 얼싸 않고 그래서 제3, 4분면에서는 얼싸안 탄젠트만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사인 값은 제3, 4분면에서는 음의 값을 갖는다. 제3, 4분면에서 사인 세타는 0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을 갖는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는 거와 마이너스로 선택해서 쓰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몇 사분면의 각인지, 사인이 양의 값을 갖는지 음의 값을 갖는지를 파악하셔서 답을 써야 하겠다. 이걸 습관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뭘 아느냐? 우리가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을 아는 상황에서 마지막 탄젠트 값을 구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탄젠트 세타 아까 성질 첫 번째로 배웠던 거 뭐 있었죠? 삼각함수의 관계에서 첫 번째,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그래서 주어진 값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었기 때문에 4 약분되고 마이너스 없어져서 3분의 루트 7이라는 탄젠트 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 탄젠트 세타는 3분의 루트 7이다 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하기를 한번 화면을 멈추고 풀어보실게요. 다 풀어보셨다면 같이 풀어봐요. 각 세타가 이번에는 4사분면, 제4사분면의 각이고요. 사인 세타를 알려주고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값을 물어봤어요. 마찬가지로 사인을 할 때 코사인은 자, 코사인 제곱은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제곱을 하게 되면 9분의 1이다. 따라서 코사인 제곱의 값이 9분의 8이 나오고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데 우리가 제4사분면에서 얼싸안코 코사인만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즉 이때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플러스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다 구한 상황에서 마지막 탄젠트의 값을 구해보자. 탄젠트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네,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은 3분의 2 루트 2. 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1. 3을 약분하게 되면요. 2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유리화를 해주면 4분의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다. 여러분, 패턴이 비슷하죠, 그쵸? 사인이나 코사인 중에 둘 중 하나를 알았을 때 나머지 하나를 성질을 이용해서, 삼각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 5번을 한번 화면을 멈추고 풀어보실게요. 다 풀어보셨다면 줌에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예제 4번. 자, 이번에는 사인과 코사인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알려준 게 아니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값을 알려줬어요. 이랬을 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값이 무엇이냐라고 했죠. 여러분 이걸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게 뭐야? 라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제를 풀어보시고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유형이에요. 이런 경우에 사인과 코사인의 합 또는 뭐 차를 알려줬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양변에 제곱을 하는 것이 이런 문제의 스킬이에요. 양변을 제곱한다. 자, 좌변 먼저 제곱하게 되면 사인 제곱 더하기 그냥 얘를 제곱을 하면 안 되겠죠. 2 사인 코사인이 반드시 중앙에 들어가야겠죠.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우변 놓치지 말고 4분의 1이다. 더 복잡해졌어요, 선생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무엇이었죠? 네, 삼각함수의 관계에서 이 둘의 합이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고 1을 저쪽으로 넘기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변을 2로 나눠주자. 그래서 간단하게 값이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마찬가지의 패턴입니다. 합 또는 차가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곱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6번을 화면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1번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스킬이 뭐였나요? 이런 문제의 해법은? 네, 맞아요. 양변을 제곱해보자. 그러면 양변이라 하면 이제 여기
여기 각각을 제곱을 할 건데 좌변의 경우에 사인 제곱 그냥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아니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네, 우변은 9분의 1이다.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오늘 배웠는데 벌써 다 외워버렸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그렇죠.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9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1 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9분의 4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1번은 사실 아까 풀었던 예제랑 같은 맥락의 문제예요. 하지만 이 2번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영상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그 유형은 우리가 지금 처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 때는 양변을 제곱을 했다면 2번 문제는 한번 양변을 세제곱을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 요 식을 세제곱을 한번 해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몰라서 a-b의 세제곱 혹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전개. 네,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에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수학은 무슨 과목? 네, 암기 과목이에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한번 세제곱을 해서 전개를 해보자. 먼저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괄호 열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네, 여러분 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먼저 식을 옆에다 적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는 우변도 적어줘야겠죠? 세제곱을 하게 되면 27분의 1.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먼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문제에서 3분의 1이라고 주어졌고 1번 풀면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9분의 4였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일단 이거 정리를 해보면 3과 3분의 1이 없어지고 9분의 4가 남고요. 이게 27분의 1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인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은 27분의 1 더하기 9분의 4더라. 얘는 27분의 1 더하기 27분의 10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27분의 13이라는 값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자, 우리 생각을 넓히는 수학인데요. 이걸 잘 보면 사인 세타를 알려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이 풀이에 이제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셨나 봐요. 답이 2개란다. 다시 한번 풀어보렴. 자, 여러분들 이게 왜 답이 2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상을 멈추고 줌으로 돌아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